이게 사실은 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머리 부분이 크고 뿌리 부분으로는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부분을 잡고 빼기가 수월해요. 근데 머리 부분이 뚱뚱하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빼내고 교정과 선생님한테 칭찬 한번 듣고, 치과에서 면허가 고스톱 쳐서 딴 게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원 채널의 성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료 컨텐츠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보세요. 네, 이거를 봐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과잉치를 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뉴스에서 브라질 11살 소녀 입에 치아가 무려 81개가 발견됐다. 뉴스 기사에서는 의료계가 발칵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치과 의사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잉치 환자는 드물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치아가 과잉치로 있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과잉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있어야 되는 치아보다 개수가 많으면 과잉치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야 될 치아가 없다라고 하면 결손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의 치아라는 거는 상하 좌우 이거를 4구역으로 나눴을 때 각 구역마다 앞니 3개,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7개죠. 거기에다가 사랑니까지 하면 8개입니다. 사랑니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총 치아의 개수는 32개가 되고요. 사랑니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28개의 치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치아 개수 말고 더 많은 치아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잉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잉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사랑니가 2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많이 보는 거는 위에 앞니 사이에 치아가 하나가 더 있는 경우, 그리고 아주 한가운데 있지는 않더라도 앞니 구역, 코 밑에 묻혀있는 과잉치가 많이 발견됩니다. 발병률이 2% 정도라고 하거든요. 50명 중에 1명 정도는 과잉치가 있다. 과잉치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치아가 생기는 씨앗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씨앗이 분화가 되면서, 예를 들면은 앞니는 6개니까 6개만 분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더 분화가 되면은 그쪽에서 과잉치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잉치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영구치가 올라오는 맹출 경로에 위치하게 되면은 영구치가 제대로 맹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위치로 치아가 벌어져서 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하는 시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치가 낭종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영구치의 뿌리를 녹이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문제가 진행되는 것 같으면 빨리 발걸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영구치가 올라오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에 과잉치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성인이 됐거나 중장년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잉치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치아 이동을 위해서 과잉치가 있으면 안 되는 경우에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령대가 더 높아졌을 때 치아가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더 못 쓰게 됐을 때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과잉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발걸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 치과에서 발견됐었던 과잉치 사례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인데요, 과잉치의 사례는 아닙니다. 과잉치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송곳니가 못 나온 상태거든요. 송곳니는 나와 있고 저 위에 또 하나가 묻혀 있다. 그러면 과잉치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나와야 할 송곳니가 못 나오고 안쪽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황 매복 견치죠.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어릴 때 유치가 빨리 상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공간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송곳니가 나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저렇게 묻혀버리는 상황도 종종 생기거든요. 이래서 유치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그동안은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셨어요. 근데 교정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경우는 교정을 할 때 전략적으로 2가지 선택을 하거든요.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고 송곳니를 제 위치로 끌어오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묻혀있는 송곳니를 발치하고 나서 나와 있는 작은 어금니로 송곳니의 기능을 대신하게끔 하는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왼쪽에
위쪽에 있는 매복 견치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끌어오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끌어오는 과정에서 송곳니도 많이 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정과 선생님께서 요 송곳니는 그냥 발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이제 발치 의뢰가 들어왔던 사례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발치를 하고 지금은 교정이 잘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케이스는 과잉치로 오해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거죠. 객관식 시험으로 치면 매력적인 오답 같은 느낌이랄까요? 과잉치 같은데 아니지롱. 치과에서 면허가 고스톱 쳐서 딴 게 아닙니다. 다음 환자분이 전형적인 정중 과잉치죠. 대문니 사이에 과잉치가 존재하고 있죠. 이 과잉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앞니가 돌아가 있습니다. 교정을 통해서 이걸 좋은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는 과잉치는 발거를 했습니다. 발거는 보통은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대학병원 가면 오래 걸리고 힘들고 하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발치를 하느냐 하면은 입술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 입 천정 쪽으로 위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앞쪽으로 위치하게 되면은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빼내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은 입 천정 쪽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입 천정 쪽으로 접근을 해서 빼낸 다음에 그 공간에 이제 꺼지지 말라고 뼈 이식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입 천정 같은 경우는 사랑니 발치하면은 솜 같은 걸 물려드리잖아요. 근데 솜 같은 걸 물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입 천정을 눌러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드려 가지고 끼고 있도록 합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빼지 않으셔도 상관은 환자분의 선택이죠. 과잉치 있다고 억지로 빼고 그러지는 않죠. 대부분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고 빼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하지 않아요.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좋은 동기는 환자분께서 필요를 느낄 때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불편해요 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하다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시작한 거다라고 잘 받아들이시는데, 특별히 불편한 거 없는데 갑자기 과잉치가 있는데 빼야 돼요 이래가지고 빼시다가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일단은 정중과잉치가 있는데 이게 물혹을 형성하거나 다른 치아에 영향을 주는지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임플란트나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다 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환자분께서 이게 있다는 걸 안 후부터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과잉치가 막 느껴진다,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빼고 싶다 하시면은 빼드려야죠. 뭐. 다음 환자분이죠. 교정 치료를 하는데 이게 천천히 발견이 됐어요. 과잉치라는 게 형태 위치에 따라서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정을 시작한 다음에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제서야 과잉치가 발견이 됐었죠. 요거는 교정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교정과 선생님이 저한테 요거를 또 빼달라고 시켰죠. 저희 치과는 이제 교정과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막, 그래서 요 경우는 과잉치가 역위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보시면은 머리가 반대로 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느낌이죠. 이게 사실은 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머리 부분이 크고 뿌리 부분으로는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부분을 잡고 빼기가 수월해요. 근데 머리 부분이 뚱뚱하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빼내고 교정과 선생님한테 칭찬 한번 듣고 그렇게 끝났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요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위쪽에 커다란 치아가 보이죠. 자, 보시는 분들 이거는 과잉치죠? 과잉치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니가 하나가 비어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다. 앞에 대문니 하나가 아예 거꾸로 형성이 돼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못 내려온 경우거든요. 요 경우는 저거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요거는 그냥 발치하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임플란트 치료로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케이스들은 영상을 만드는 직원들한테 과잉치 케이스 좀 찾아놔라 했더니 이제 찾은 거거든요. 치과업에 나름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걸 다 지금 과잉치라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묻혔다고 다 과잉치가 아니다. 오늘의 화두였던 브라질 11세 소녀 사진인데 이런 거 보시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이렇게까지 과잉치가 많은 경우는 유전적인 어떤 질환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꽤 있기는 하거든요. 치아만 이런지 아니면 다른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지도 검사 같은 걸 좀 해보기는 할 것 같아요. 아마도 못 쓰는 치아, 치아로서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치아들은 다 발거를 할 것 같고,
하고, 쓸 수 있는 치아는 맹출을 기다리거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제 해보긴 할 텐데, 워낙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아는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치아가 맹출되면서 턱뼈도 최대한 잘 유지되도록 기다렸다가 턱뼈도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턱뼈에 대한 재건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치아가 부족한 건 성인이 된 후에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는 치료 방법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륭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 많은 기능을 회복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과잉치가 이제 뉴스에 나왔고 의료계를 발칵했다 그래가지고 발칵해가지고 영상 찍으러 왔거든요. 이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과잉치의 빈도는 높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과 의사로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